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요. 교재 보면은 이제 표지 넘겨가지고 3쪽부터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쪽에 내용 요약도 있고 우측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뭐 굳이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알면은 더 자세히 아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보충 설명도 있고, 밑에 예제로서 위에 나온 내용들을 직접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자, 뭐 그런 취지로 예제 1, 2, 3, 4 쭉 나와 있고, 뒤쪽 가면은 연습 문제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룰 계산도 하고 구해라 할 그럴 것들을 크게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걸로 크게 나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스칼라, 벡터라는 의미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떤 것이 스칼라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의 크기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아, 방향이 이래요 라는 걸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벡터다 라고 하면은 크기 값도 구해야 되는데, 숫자로서 크기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이에요 라는 걸로 같이 대답을 해줘야 된다. 또한 연산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 아니라고 그랬고 하니까 요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좀 늦게 왔는데 물리 처음 공부해보나? 아니지? 혹시 내 수업 전에 들었던 친구 있나? 다 이게 마스크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얼굴들이. 겨울방학 때 내 수업 들었던 친구는 없나?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야. 뭐 해봐서 안다 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타낸다 라고 할 건데, 그럴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물체가, 동그란 물체가 특정 지점에 있다가 P라는 지점에 있다가 Q라는 지점까지 갈 건데, 물체가 항상 P에서 Q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것만은 아니고 중간에 어디 들렀다가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한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로를 따라갔다라고 할 때 실제로는 이런 식의 한 번의 운동이 있었을 텐데, 여기 쭉 자기가 이동해 나간 경로를 다 길이를 재봤더니 그게 예를 들어서 150m 나왔다라고 하자. 그런데 지도상에서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는 150m보다 당연히 짧겠죠. 100m다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해당 물체가 P점에 있다가 이렇게 갔을 때 이동거리를 구해라 할 때가 있고 변위를 구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얼마? 이동거리는 얼마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동거리는 150m다. 그럼 되겠어요. 왜? 이동거리란 물체가 실제로 여기를 다 거쳐갔어요 하는 길이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150m다 하면 되겠고, 변위를 구해봐. 변위는 얼마였어? 라 그러면 얼마? 그게 100m다 하면 되겠다. 왜? 변위는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느냐, 최초 위치에서 최종 위치로 결국엔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 생략 여기로 갔다 그러면은 100m만큼의 변위를 가진다 라고 대답을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 오른쪽으로 100m만큼이 변이었다 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이동거리가 바로 우리가 스칼라량 취급하는 물리량이고, 변위라고 위치에 변화된 정도라고 하는 변위값은 벡터량에 속하기 때문에 방향을 함께 나타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물리에서 사용하는 숫자로 표현 가능한 모든 개념 물리량이라고 통칭할 건데, 그런 물리량을 이제 스칼라량, 벡터량 뭐 이런 걸로 나누게 되더라. 벡터량, 공간적 방향을 함께 나타내야 되는 그런 물리량. 스칼라량, 그냥 벡터, 스칼라라고도 하고 벡터량, 스칼라량이라고도 합니다. 스칼라량,
크기만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공부해 나갈 거기 때문에 나올 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지금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나온 벡터량 중에는 제일 앞에 변이 있었고 스칼라량에는 이동거리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도 있지만 밑에다가 다시 써줬어요. 물체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는 동안에 경로 전체의 길이, 그걸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표현하죠. 물체의 중간 어떻게 이동했냐 하는 모습은 다 필요 없고 최초에서 최종 위치까지의 물체의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직선 길이와 방향을 함께 표현한 거, 이걸 변이라고 부른다 라고 그러네요. 자, 예제 1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점선처럼 표시된 왼쪽 지점에 있다가 3m 위로 확 꺾어서 오른쪽으로 6m, 아래로 3m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운동에 대한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그랬을 때 대답해보면 여러분들 대답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예제 1번 최종적으로 얘의 이동거리는 얼마? 이동거리는 뭐? 덧셈 하면 되죠. 12m 그러면 되고, 전체적인 변이는 얼마? 변이는 지금 이게 완전히 꺾여 있다라 그러면은 요 6m 자체가 또한 요 위치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변이는 6m라고만 하면 함정이죠. 이런 게 맨날 함정이에요. 야, 이동거리는 얼마고 변이는 얼마? 아, 나 구분할 줄 알아. 이동거리는 12m고 변이는 6m야. 달라. 라고 대답하고 끝내면 땡이죠. 변이 물어봤을 때에는 방향을 함께 나타내야 된다는 거, 요거 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6m라고 하든지, 여기 만약에 방위 표시가, 동서남북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동쪽으로 6m요 라고 대답해도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데, 위쪽으로 1초 동안 운동했고, 오른쪽으로 2초 동안 운동했고요. 아래쪽으로 1초 동안 또 운동을 했다라고 하자. 3, 6, 3m니까 1, 2, 1초 이렇게씩 각각 걸렸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출발 후 1초 때부터 출발 후 3초 때 요 구간 동안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얼마? 출발 후 1초부터 3초 경과한 때까지의 이동거리는 얼마? 요건 1초 지나서 2초, 3초, 4초 해서 갔으니까 이동거리는 요 구간 얘기하는 거네. 이동거리 6m 해야 되겠고, 출발 후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의 변이는 얼마? 그것도 역시 오른쪽으로 6m만큼이라고 하겠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운동의 경우에 운동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전체 운동 중에 이동거리는 12m였고 최초부터 최종 변이는 오른쪽으로 6m였는데, 그걸 출발 후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로 요 구간 동안에만으로 다시 봤을 때 당연히 이게 잘리니까 이동거리는 짧아졌는데 변이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도 변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변이도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운동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이동했다 그랬을 때 변이가 왜 안 바뀌냐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변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정의하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바로 답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에 좀 방해될지도 모르는데 예제 2번 점선 P점에서 출발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이런 좀 전형적이지 않은 이런 곡선상 운동을 할 때 1, 2, 3번 한번 대답해 볼까요? 각자 한번 풀어봅니다. OX 문제니까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X 체크 잘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이동거리는 당연히 계속 증가해야 되겠고요. 변위의 P점 기준에서의 변위의 값은 점점 증가하냐? 이동한 동안에.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 요런 Q점까지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 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 했을 때 그림상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때쯤 갔을 때의 거리보다 요때쯤 갔을 때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변이값은 중간에 갑자기 작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은 사쪽이에요. 예제 3번하고 4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체가 점선 왼쪽 지점에 있다가 A라는 물체가 쭉 오른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뒤로 돌아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상 이렇게 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10m만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아예 2m를 와서 최종 위치가 지금 마지막에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총 이동거리와 총 변이값은 얼마니? 라 그러면은 이동거리 얼마? 갔다 온 거 다 더해야 되죠. 갔다가 온 거 거리 총합 구해야 되니까 12m 해야 되는 거고 변이라 그러면 얼마? 변이 대답 잘 했어요? 어이구. 그래요. 내가 왜 보러 다녔겠어요? 예제 3에서 2번 A의 총 변이 얼마냐? 변이는 8m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8m. 이거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제 4번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풀어보거나 확인만 해보셔도 되겠고요.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속도와 속력 얘기를 할 건데 속도와 속력 일상생활에서는 속도, 속력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빠르기라고 얘기하는 시속 몇 킬로미터다, 초속 몇 미터다 라고 하는 빠르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물리에서는 두 가지를 엄밀히 구분을 합니다. 속도란 특정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변이를 가졌냐라고 하는 거를 속도라고 하고 속력이란 그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였니? 라고 하는 것을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 값을 속력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순수 물리 용어니까 선입견 갖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일상생활에서는 왜 저렇게 안 썼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용어를 물리에서 차용해서 쓰는데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속력, 속도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가 하나의 운동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눈 속력과 속도도 또 다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속력 또한 스칼라량 취급, 속도 또한 벡터량 취급을 해서 속도 대답할 때도 반드시 방향을 얘기하면서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t라는 시간 변이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는 무슨 속도 그랬는데 물체 한순간의 속도 또는 특정 시간, 일정 시간 동안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속도, 뭔 속도? 위에 거는 순간 속도 얘기하는 거고 밑에 나오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가장 간단한 그래프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로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위치가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 언제 있을 것이냐를 쭉 펼쳐서 나타낸 거다. 대응해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0점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하자. 그랬을 때 위로만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요 시간대 있는 위치, 그 시간 이후에 있는 위치, 시간 더 경과해서 있는 위치들이 쭉쭉쭉 나타났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동할 추가적인 위치 변화가 같을 거다, 일정할 거다 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직선꼴로 나오면 아, 이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였구나 하면 되는 거고 또는 물체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갔어. 처음 시간 지나도 요만큼밖에 안 갔네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만큼 가 있었어. 다음 같은 시간 지났는데 이만큼 가 있었어. 다음에 이만큼 또 가 있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또 요만큼만 더 갔어. 라고 하면은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런 위치까지 요 시각대 왔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곡선 그래프도 그려질 텐데 그러면 언제 같은 시간 동안 조금 갔고 언제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갔다라는 것이 그래프상에서 무엇으로 표현이 되더라? 기울기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물체가 느리게 운동하고 있었을 때는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기울기가 나름 작고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크게 나타날 때는 그 구간 동안에 빠르게 어딘가로 갔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래프 이상한 거 막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T1 시각대부터 T2 시각대까지 요때부터 요때 위치 찾아서 이 시간 동안에 요렇게 찾은 이 기울기는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나타내고 그 점에서의 곡선형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접선 기울기들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수학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서 빠르게 내용 정리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예제로 또 확인을 또 해봅시다. 예제 다시 1번 내용이 바뀌어서 예제 번호도 1번부터 매겼어요. 5쪽에 1번 그림과 같이 내 물체 A, B, C, D가 질량도 5kg, 3kg, 10kg, 또 5kg 이렇게 해서 막 다른데 이런 방향으로 쓰여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을 때 1번 넷 중에 속력이 같은 물체는 누구누구인가? 그러면 속력, 순간 속력이 같은 것들은 A와 C와 D 해야 되겠다. 이것들이 빠르기 자체는 2m/s. 속력은 원래 스칼라량이라는 것만 이제 생각해도 되겠어요. 순간 속력은 얘들이 2 해가지고 똑같은데 넷 중에
속도가 똑같은 건 누구랑 누구 했을 때에는 A하고 C만 오른쪽으로 2m/s라서 속도가 완전 똑같다고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풀어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관련해서 예제 2, 3, 4, 5번이 있는데, 예제 2번, 3번이 예제 6번, 7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제 4번, 5번 하는 것들도 또 계산 문제가 있고 뒤에도 쭉 나올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예제 6쪽에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제 4번, 7번, 6번, 7번, 2, 4, 6, 7번 여러분 한번 풀어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2번하고 6번이 세트죠. 2번에서 어차피 구했던 이동거리나 변이 이용해서 예제 6번에서 시간 개념 이용해서 속도나 속력 또 구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m 반경 반지름 가지는 이런 궤도를 A 물체가 한 바퀴 쭉 도는 데에 10초씩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바퀴 반 도는 데에는,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데에는 15초 걸리겠죠. 자, 요거 이용해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변이, 이동거리, 속도, 속력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예를 들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평균 속력은 이게 한 바퀴 돌았다 할 때의 이동거리는 반지름 10m에 대해서 2파이 곱해야 되니까 20파이 미터만큼을 10초 만에 돌았다. 그래서 2파이 미터/s라고만 하면 되겠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변이 또는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는 얼마니라 그러면은 한 바퀴만 도는 동안에는 변이가 0m 나오니까 평균 속도도 0m/s 그러면 되겠어요. 자, 1.5바퀴 도는 동안에는 1.5바퀴 도는 동안에는 총 1.5바퀴 도는 동안에는 이동거리가 30파이미터, 한 바퀴 반이니까 20파이 한 바퀴에 1.5배에서 30파이미터를 15초 만에 돌 거였었기 때문에 역시 2파이미터/s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15초, 한 1.5바퀴 도는 동안에 변이나 이동거리고, 요거는 속력이죠. 평균 속력이고, 평균 속도 구해라 그러면은 변이 구하라 그럴 때, 얘들아 한 바퀴 반 도는 동안에 변이 얼마니? 여기 있다가 딱 여기에 올 거니까 위치 사이 거리는 그냥 지름이죠. 20m죠. 근데 이걸 갖다가 파이가 없으면 좀 이상한가 봐. 그래가지고 20파이인가 뭐 이렇게 잘못 쓴 친구들 있는데, 여기서는 실수 그렇게 한 친구 없었다고 봤었는데 없었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1.5바퀴 도는 동안에 변이 20m를 그동안에 15초 걸리니까 15초로 나눠서 요거 분수꼴로 그냥 써도 됩니다. 3분의 4 미터/s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고 끝나면 안 되고, 평균 속도니까 여기에서 여기라는 위치 변화는 아래로 오니까 아래로 3분의 4 미터/s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한 바퀴 도는 동안의 평균 속도는 0m/s요 라고 그러면서 방향 얘기를 안 했죠. 속도인데 방향 얘기 안 했네. 자, 한 바퀴 도는 동안의 평균 속도 또는 변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제로인 것들을 0벡터라고 하는데,
0벡터라는 애는 특별히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0m/s의 평균 속도라고 하면서 방향은 왼쪽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할 거였으면은 굳이 이거 풀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물어봅니다. 한 바퀴 돈 순간에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는 1.5 바퀴 돈 순간에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는, 자, 추가 문제. 속력은 속력인데 속도는 속도인데 순간 속도 속력 한 바퀴 돈 순간 1.5바퀴를 돈 순간, 요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요건 문제 없죠? 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다들 잘 풀어서 이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1, 2, 3, 4 각각 어떻게 되나? 어느 순간 속도라 그랬을 때,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라 그랬을 때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이때요, 저때요, 점점, 이어, 기울기, 그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 미분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도 안 가르쳐 준 다음에 왜 이걸 구하려 그러느냐, 이건 상황이 너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예제 6번으로 보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궤도를 쭈쭈쭈쭉 해가지고 물체는 도는 동안에 속력은 일정하며 한 바퀴 도는데 10초가 걸린다 그랬어요. 이게 아유 언제 저기까지 가냐 그러다가 아유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간 빠르기는 일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계속 그런 속도를 유지한다, 그런 빠르기를 유지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언제나 일정할 그 빠르기가 앞에서 구한 한 바퀴 도는 데의 속력 2πm/s인 거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니까 한 바퀴의 전체 평균도 그랬나 보지. 1.5바퀴 한 바퀴 반 돌았을 때에도 고래에서 빠르기는 일정했겠다라고 하니까 한 바퀴를 돈 그 순간, 자 갑시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 돌았다 한 요 순간, 요 순간에 빠르기도 당연히 순간 속력 2πm/s일 거고, 1.5바퀴 돈 그 순간의 순간 속력도 한 바퀴, 두 바퀴 아직 했을 때, 요때 지나가는 이 순간 속력도 그냥 2πm/s일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순간 속도라고 했는데, 원래는 속도는 적절한 시간 동안의 변위 값을 시간분의 변위에서 나눠줘야지 되지만, 순간 속도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게 한 바퀴 돈 그 순간, 네, 아주 그 순간이라 그러면은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취급하냐면, 그때의 순간 속력을 속도의 크기로 그냥 가져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순간 속도도 또 순간 속력과 똑같은 2πm/s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πm/s 해야 되는데, 그러고 끝나는 건 아니다. 왜일까요? 뭘 안 썼어요? 어쨌든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는 그거는 크기를 같게 이렇게 보지만, 이때에도 속도니까 방향 표시는 해줘야 된다. 한 바퀴 돈 순간 속도의 방향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이라고 해야 되겠지.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 순간이니까 왼쪽으로 2πm/s. 그러면 이제 이건 대답할 수 있겠네. 한 바퀴 반, 1.5바퀴 돈, 그러니까 출발 후 15초 경과 시에 순간 속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2πm/s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πm/s다. 그러면 되겠어요. 계속 빠르기는 일정할 거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한 바퀴 반 돈 순간에도 속력은 2πm/s라고 해야 되겠고, 똑같은 순간에 순간 속도는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크기를 그냥 같게 본다. 그렇지만 이때 얘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순간이니까 그 방향만 추가해주면 순간 속력이 순간 속도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속도와 속력은 원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크기부터 다 다르기는 한데,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라고 하면은 크기를 똑같이 두면서 방향 표시만 추가해 주자 라고 요거 하나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자, 문제들 잘 풀었는데 두 가지 내가 추가적인 정리 좀 해봤습니다. 변위라고 하더라도 0m만큼의 변위는 방향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이런 거 구분을 할 때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이렇게 2파이, 0, 2파이, 3분의 4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는 크기를 같게 놓자. 그리고 속도라고 했으면 방향도 추가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거 정리 더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좀 푸는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찬찬히 따져보면 될 텐데, 그죠? 말하자면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X가 있고, A가 A에서 B를 거쳐 C까지 이렇게 돌아서 가는 Y라는 애가 있을 때 얘들의 빠르기 자체는 같은 일정한 크기의 속력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A 결국에는 5m 가자는 얘기죠. 3m, 4m 하니까 5m 해가지고 X는 5m를 가자 그러는 거니까 뭐 X는 0.5초 만에 A에서 C까지 쭉 갔겠네 하면 되는 거고, Y는 A에서 B 거쳐서 C까지 총 7m를 10m/s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마 시간도 0.7초 걸렸겠네.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빠르기를 똑같이 10m/s다라고 해줬을 때 5m 갈 동안에는 7m 갈 동안에는 각각의 시간은 어떻게 걸리겠냐. 당연히 짧게 갈 애들이 빠르기가 똑같다면 그 먼저 도착을 하겠죠. X가. 그걸 시간으로 이제 다 이용을 해서 각각에 대한 이동거리 변위 개념 다시 써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예제 3번에서 이동거리와 변위 구한 다음에 예제 7번에서 그 빠르기 개념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요거 7번만 풀라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걸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개념적으로 벡터량, 스칼라량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물리에서 나오는 개념들 알아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속력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거는 앞에서 잠깐밖에 안 나와요. 뒤에 가면 속력 얘기는 잘 안 나와. 맨날 속도가 가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속력은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물어보고, 주인공은 사실 속도가 되는 게 이제 물리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데, 그 속도를 얘기하다 보면 맨날 방향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처음 보는 친구도 아니까 조금 빨리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방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얘기하는 게 맨날 오른쪽 왼쪽 막 이러는 게 좀 입이 아파. 그래서 우리는 특정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몇 m/s, 10m/s, 5m/s 이렇게 쓰면은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걔의 속도는 마이너스 뭐 3m/s, 마이너스 10m/s 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 부호를 이용해서 따져주자. 상식적으로는
플러스 몇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데 마이너스 얼마의 속도라는 건 좀 개념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물리에서는 특정 방향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 방향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줄 뿐이다. 라고 하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속력이 현재 마이너스 5m per sec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력이 마이너스 5m per sec다 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얘기는 부호로서 방향을 표시해 주고자 하는 건데 물체가 마이너스 얼마의 속력을 가져? 무슨 방향도 안 갖는 애가 마이너스 빠르기를 가지냐? 그런 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빠르게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9쪽에 요거는 상대 속도 개념까지도 같이 나타내는 건데 요거 설명을 하다 말았네. 바로 문제 풀기에는 뭐 해야 되죠. 자, 그러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자,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죠. 자, 어떤 물체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 A인데요. 그래요. 그래, 너 어떻게 움직이니? 저쪽으로 5m per sec로 움직여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측정되는 이 물체 속도, 그걸 절대 속도라고 한다. 정지한 관찰자에 대한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하는데 A라는 물체의 절대 속도라는 거는 VA라고 누구의 속도다라는 걸 이렇게 이름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A의 속도 B라는 애는 왼쪽으로 2m per sec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B의 속도라는 절대 속도들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건데 상대 속도라는 게 또 있다. 상대 속도는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아무리 빨리 100m per sec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99m per sec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얘가 더 빠르긴 하지만 얘가 보기에는 어이구 이거 쓱 지나간 애가 아니라 이렇게 살살 나보다 앞서가네 라고 보일 그럴 속도, 누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 천천히 멀어지는지 또는 가까워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할 텐데, 상대 속도는 그래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관찰자 A에 대한 관찰 대상 B의 상대 속도라고 하면은 요거를 관찰자를 앞에다가 써서 관찰 대상을 뒤에 써서 VAB 이래요. A가 보는 B의 속도. 자연스럽죠?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하면서 이걸 A의 절대 속도 알고 B의 절대 속도를 알고 있으면 B의 절대 속도 빼기 A의 절대 속도라고 나타냅니다. 여기서 역시 부호는 절대 속도에다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방향 바꿔서 움직이는 것들은 부호까지 넣어서 뺄셈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말이 긴데 풀어보면 알겠죠? 자, 9쪽에 예제 8번. 이름이 A와 B라고 하는 두 물체가 있는데 속력이 이렇다라고 그랬을 때 자,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1번 B의 속도를 플러스 8m per sec라고 부른다면 A의 속도, A의 절대 속도는 뭐라고 나타내야 되겠어요? A의 현재 절대 속도는 마이너스 10m per sec라고 해야 되겠죠? 출제자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는 B를 그걸 왼쪽 기준으로 플러스란 부호를 붙이고 싶은가 봐. 선생님 왼쪽이 플러스요? 아니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물어봤어요. 자, 요거 바로 직접 구해볼 수 있겠어요? 이 표기법에 의하면 왼쪽인 속도가 플러스, 오른쪽인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원래는 A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B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0m/s, 8m/s로 가면 A가 보기에는 내가 10으로 가는데 얘가 8로 오는데 우리들이 가까워지는 나를 향해서 얘가 엄청 빨리 왼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왼쪽으로 18m/s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그걸 플러스 8, 마이너스 10m/s라고 방향을 부호로 표시했으니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왼쪽으로 18m/s라고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플러스 18m/s라고 하면은 요 표기법에 따랐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풀어보자고 한 거였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 9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10번, 11번도 상대 속도 문제 중에 몇 가지 있기는 한데 9번만 하나 여러분 풀어볼게요. B의 속도만 알려줬고 오른쪽으로 10m/s, 그런데 그걸 마이너스 10m/s다 라고 부른다면 A에 대한 B,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이렇다 했을 때 각각의 절대 속도가 얼마였겠니? 물어보네요. 뭐 대체적으로 잘 푸는 것 같아서 내가 뭐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짚어놓고 쉽시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건데 뭐냐면, 학생들 중에 이런 거 문제 읽다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제 9번에서 B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풀이 과정에서는 그런 B의 절대 속도를 마이너스 10m/s라고 하자라고 일단 우리는 방향을 정하자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절대 속도가 마이너스 10m/s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될 수도 있지, 뭘 그래? 했을 때, 아니 선생님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나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무슨 얘기야? 수학에서 절대값을 얘기할 때는 그 크기만 얘기해라 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속도의 절대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절대 속도라는 걸 구하라고 했다. 상대 속도 말고 절대 속도, 정지한 관찰자에 대한 속도라는 의미지 절대값이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속도 마이너스 10m/s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풀이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래프를 분석하기 매우 까다롭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계산 자체는 그러그러한데 개념을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리거나 뭐 요럴 수도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거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점검을 했고요. 바로 다음부터 등가속도 직선운동 나올 때부터는 본격 계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요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거고, 혹시 앞에 수업 내용 중에서 또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 좀 질문 있다, 물어볼 게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잠깐 그거 해결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쉬었다 갈게요. 11쪽 등가속도 직선운동 바로 합시다. 11쪽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해서 이제 물체가 빠르기가 일정해가지고 상대속도, 절대속도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들은 넘어서서 빠르기가 바뀔 녀석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막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빠르기도 바뀌고 그런 거 아니라 직선상에서 앞뒤, 좌우, 상하로만 움직일, 그러면서 빠르기는 변할,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 보겠다. 그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시간당 변화 비율,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가속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accel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가속도 A 값을 구해라 라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가속도라는 것, 또 새로운 물리량 나왔을 때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가속도 벡터량입니다. 방향을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자, 그런데 자 밑에 봅시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빠르기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것도 가속 운동이라고 해요. 빠르기가 일정한데 쭉 가다가 이제 저쪽으로 갈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속도 변화가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심하게 변하느냐, 가속도가 있는 거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속력이 느려지는 것도 물리에서는 가속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가속 운동이고 느려지는 거는 감속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물리에서는 빨라지는 것도 느려지는 것도 빠르기가 일정하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모두 가속도를 가진다, 가속 운동이다 라고 그런다. 물리에는 감속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러면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방향이 바뀌는 것들을 물리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아, 다 가속 운동이다 라고 해버리면, 자, 가속도라는 것도 또한 벡터량에 속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의 속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으면 빨라지고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진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기가 변하는 게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구분하고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운동 방향에 대해서 나란하지도 반대도 아니라 수직으로 저쪽이다 그러면은 빠르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방향을 틀어주는데 물리학 1에서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물리 2, 물리학 2에서 포물선 운동, 원동이 조금 나오면서 그때 다루게 되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 그래서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물체의 운동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3개 그릴 수가 있어요. 3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순서대로 알아둡니다. 3개의 그래프 모두 가로축은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위치 또는 변위라고도 하고요. 세로축이 속도, 세로축이 가속도인 3가지 그래프를 하나의 가속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그려주게 된다. 그랬을 때 잠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는 1차, 2차, 3차 함수 이 정도까지 3차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2차 함수까지에 대해서 미분할 줄 모른다 하는 사람, 다항함수의 미분이 아직은 안 됐다 하는 사람, 아직은 좀 힘들어요. 자, 미분의 역연사는 또 적분이기는 한데 빠르게 얘기하면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것의 도함수, 미분한 도함수 그래프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이걸 시간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그래프가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다. 거꾸로 맨 오른쪽 그래프에 대한 적분, 원시함수 그래프, 적분, 원시함수 그래프가 왼쪽이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말이 조금 어렵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만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 값 자체는 일정한 운동을 볼 겁니다.
가속도가 예를 들면은 A1 1m/s 제곱, A2 2m/s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운동이 각각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그런 가속도를 가질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A1 작은 가속도를 가지는 거는 이런 A1이라는 값을 기울기로 가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 요 정도로 일정하게, 기울기가 큰 값으로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큰 값으로 일정하게 대응하는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1초, 2초 지나도 1m/s 제곱, 얘는 2m/s 제곱 이렇게 되면은 1초, 2초, 3초 지날 때 요거는 1m/s, 요거 2m/s, 요거 3m/s 되는데 요거는 1초 때 벌써 2m/s, 2초 때는 4m/s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1분의 2, 1분의 2 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2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마찬가지 이러한 그래프의 각 순간 0.1, 2, 3, 4, 5, 6, 7, 8, 9, 0.9, 1, 1.1, 1.1, 1.2, 2.1, 1.1, 1.1 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그래프를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다가 그려주면 된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이러한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 대응하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는 기울기가 항상 얘보다 더 크면서, 항상 기울기가 더 크면서 그 자체도 점점 커지는, 값이 커지는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자, 말하는 중에 나왔는데 시간에 대한 위치, 시간에 대한 속도,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의 오른쪽 거를 그 값을 기울기로 가지는 그래프, 기울기로 가지는 그래프들을 왼쪽에다가 그려주면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특정 기간 동안의 밑면적이 그게 특정 기간 동안에 이 제로에서 증가한 값이다. 그 기간 동안에 증가한 값이다. 추가로 증가한 값이다 라고 할 그래프들을 왼쪽에다가 그려주면 좋겠다. 노란 그래프는 더 많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말로 써놨는데,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 또는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그 시각에서의 시간에 대한 위치 또는 변이 그래프의 특정 순간 접선 기울기는, 순간 접선 기울기는 그 순간의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 다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순간 접선 기울기는 그때의 순간 가속도를 나타낸다 라고, 순간 가속도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 가속도가 아니니까 순간 가속도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해당 시간 동안에 밑넓이, 특정 시간 동안의 밑넓이는 해당 시간 동안에 속도가 0이었다가 이만큼 속도 변화량이겠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해당 시간 동안의 변이, 그래주면 되겠죠. 해당 시간 동안에 요만큼 갔다가 해당 시간에 이만큼 갔다가 해당 시간에 이만큼 갔다가 하는 식으로 요만큼 넓이, 이만큼 넓이, 이만큼 넓이만큼씩 점 많이 가는 것을
위치 변화 정도, 변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들 예시로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면적이 구해지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하는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쓰다 보니까 좀 공간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그림 속에다가 약간 써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간에 대한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식에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3개가 나올 건데 그 식을 여러분들은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외워봤을 건데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요? 3가지씩. V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암기해 봅니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하는 3개의 식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것들은 5가지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V와 V0, V와 V0, A, T, S라는 5가지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하나의 물체가 가질 물리량들 5개를 중요한 것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뭐냐? 어떤 물체가 처음에는 V0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속도가 변했어. 어라? 속도가 변했네.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 살살 변했냐? 다다다다다 변했냐? 가속도를 A라고 쓰고, 그런 가속도로 이런 속도였다가 요렇게 될 때까지 몇 초 걸렸냐? 시간이 T만큼 걸렸다 했을 때, 야, 속도는 그렇다 치고 그런 시간 동안에 그와 같은 속도 변화를 겪으면서 변위가 얼마였니? 라고 하는 변위를 나타내는 걸 S로 해서 5가지 문자를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식에 대입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은근히 이걸 안 외워요. 학생들이 요거 외워가지고 풀면 좋은데, 저는 그냥 속도 그래프 맨날 그려서 풀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이때 속도 얼마, 이때 속도 얼마, 기울기 구하면 그게 가속도, 넓이 구하면 그게 변위 하기 때문에 소위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할 때 그래프가 잘 안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뭐 어떻게 해요? 의외로 식에다 대입하면 되게 빠르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 11쪽에 예제 1, 2, 3번, 예제 1번에 1, 2, 3번 요거 OX 문제인데 뭐 같이 눈으로 보면서 바로 풀어도 되겠어요. 가속도는 벡터량이다. 뭐 이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고요. 물체가 느려지는 경우 물체의 가속도 부호는 마이너스다. 맞아요? 틀려요? 요건 틀립니다. 물체가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는데, 그러면 가속도가 있으면 빨라지는 거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느려지겠네, 이게 아니라 가속도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플러스 10m/s 제곱, 마이너스 10m/s 제곱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부호는 뭐라고? 벡터량인 가속도의 방향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왼쪽이라서 마이너스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 치는 물체가 속도도 마이너스 10m/s야. 속도도 마이너스 5m/s야.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꼴이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왼쪽으로 마이너스라는 방향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라고 표기되는 가속도에 대해서 물체가 빨라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니은 두 번째 건 틀렸다 그래야 되겠네요. 디귿 3번.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물체의 변위의 방향과 평균 속도의 방향은 같다. 아유, 말이 좀 어렵네. 문장이 길고 어렵네요.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움직이겠지. 자, 특정 기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변위의 방향을 받고 평균 속도의 방향을 봤어요. 그랬을 때 변위의 방향과 평균 속도의 방향은 같게 보느냐? 아니, 그러면 그 속도의 방향을 뭘로 보냐? 변위 방향으로 보지. 그죠? 시간에 대한 변위했을 때 나오는 걸 속도로 구해놓고 방향은 그 변위 방향을 따라가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12쪽에 평균 속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문제도 조금 더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또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일반적인 속도, 위치, 뭐 가속도 그래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예제 2번부터 6번까지 그래프 문제가 몇 개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것 중에 예제 2번은 좀 그렇고 3번도 좀 그렇고 2번, 3번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제 4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를 일부러 똑같이 그렸습니다. 일부러 똑같은 2에서 4까지 2초, 4에서 0, 5에서 마이너스 2, 1점 뭐 이렇게 그려놨는데 가로축은 시간인데 4번의 경우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로서 나타냈을 때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라고 그랬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 요거 달라져 있죠. 그랬을 때 몇 가지만 검토해 볼게요. 0에서 2초 동안 4번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처음부터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이라고 할 때 여기선 어떻게 해야 돼? 물체가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여기에 대응해서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물체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0초였을 때 2라는 지점에서 출발부터 하는 거다. 야, 너 왜 거기가 있냐? 아, 나 여기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2초가 될 때까지 4m라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평균 속도는 2초 만에 여기라는 지점에서 2m만큼 2라는 지점에서 4로 2m만큼 간 것 자체가 변위가 되는 거니까 2m만큼을 2초 만에 갔다. 1m/s라는 평균 속도 시간분의 변위에서 바로 구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그러면은 원래 시간 2초 동안에 변위 구해야지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는 2초 동안의 변위가 2에서 4까지 됐네. 그건 속도고 속도가 2m/s에서 4m/s가 된 거고 변위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변위, 요 기간 동안의 변위는 그동안의 그래프의 밑넓이야 라고 해가지고 사다리꼴 밑넓이를 구해줘야지 되겠어요. 사다리꼴 밑넓이 구하게 되면은 요거 짧은 변, 긴 변 2, 4 더해서 6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 해줄 거기 때문에 요게 6m 나오죠. 그래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3m/s로 좀 엉뚱하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런데 두 번째 2초 동안에 아예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기억을 하자. 속도가 2에서 4라는 값으로 반드시 일정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안 돼요.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평균 속도는 속도 그래프에서는 진짜 그냥 보면 돼요. 2네, 4네, 가운데 3이요. 그래도 돼요. 평균 속도 3m/s를 그냥 2, 4 그냥 가운데 값이요 해서 구해도 평균 속도가 일정하게 속도가 변할 때는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여기서는 또 적용되는 게 이제 한 문제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속도, 시간에 대한 변이로 구하든지 민넓이로 구하든지 처음 나중 속도의 가운데값 뭐 2라는 것에서 4라는 속도니까 속도 자체의 평균 그러면 가운데요 진짜 평균이요 해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빨라지는 운동이죠 말하자면.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0에서 2초 동안 어떤 운동을 한 거야? 0에서 2초 동안 위치 그래프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2초 동안 속도가 일정한 거죠. 일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이런 일정한 속도 운동을 했었으면은 평균 속도가 그 일정했을 그 속도 자체겠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그냥 구하면 되겠다. 2초 동안 이만큼 그래서 기울기가 1 해서 1m/s. 요거는 별 효용이 없었습니다. 뭐 구하는데 그렇게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잘 기억을 더 해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했고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이거는 앞에서 사용한 걸 쓰기 힘드네요. 무슨 얘기냐? 0에서 3초 동안 평균 속도는 0이었을 때 2, 3초였을 때 속도 값이 얼마냐라는 걸 찾아야 되기는 하는데 찾아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또 2m/s 나옵니다. 3초인 순간의 속도가 그랬을 때 선생님 2m/s였다가 또 2m/s가 되니까 평균 속도 그냥 2m/s 아니에요? 라고 뭐 임마 어떻게 그렇게 돼? 아니 2였다가 2니까 평균 그렇죠 라고 할 때 그건 가속도가 일정할 때고 이렇게 쭉 기울기가 일정할 때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이랬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정직하게 3초 동안 이렇게 생긴 오각형 넓이 구해줘야 됩니다. 정직하게 오각형 넓이 구해서 그 넓이를 3초로 나눠줘야 되겠다. 넓이가 변이값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줘야 됩니다. 약간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냥 깨끗하게 넓이 구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자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는 3초 때 역시 2m 지점에서 4m 지점까지 2m 지점에서 4m 지점 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평균 속도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 속도 얼마일까요?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시간에 대한 변이 3초에 대한 변이값이 0 돼버리죠. 그러니까 0m/s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0에서 3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겠니? 0에서 3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여기서 안 물어봤어요. 요때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라고 그러면 이건 얼마 나와요?
요거는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라서 3초 동안에 이동거리가 0에서 3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라는 주소에서 출발, 0에서 꼭 출발할 필요 없습니다. 위치는 2에서 출발, 4까지 왔다가 다시 2로 사사삭 돌아온다. 4까지 갔다가 사사삭 돌아온다. 2m만큼 앞으로 갔다가 2m 돌아오니까 총 이동거리는 중복되는 거 다 더해줘야 되니까 4m, 발자국 중복된 거 다 더해줘야 되니까 4m에서 평균 속력은 3분의 4m/s 되겠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라고 한번 되뇌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선 어떠니?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어때요? 평균 속력은 어때요? 평균 속력은 3초 동안에 역시 넓이해 주면 되겠다. 속도 그래프에서의 변이는 넓이를 구해서 해주는데 여기서 3초 동안에 뭐 이 넓이겠네요 라고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 속력과 속도가 다르게 나왔는데 3초 동안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건 왜 속력하고 속도가 달라요? 그래프가 같지 않고 얘들이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물체 운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운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위치가 여기서 시작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뒤로 더 갔다가 0이라고 찍은 주소보다도 더 뒤로 갔다가 그 위치에서 정지해 있는 다다다다다다 가만히 있는 운동을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이건 뭐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가되 빨라지면서 가다가 좀 느려지면서 앞으로 가기는 가다가 이때 잠깐만 멈췄다가 뒤로 점점 빨라지다가 뒤로 아직도 오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나요? 아유 그래요. 공부들이 잘 돼 있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운동이 다른 거라서 아예 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예제 4번에서 2초인 순간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냐? 그렇죠. 2초인 순간에 앞으로 가다가 원점으로 다가오는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근데 5번에서는 2초일 때 0에서 2초까지 빨라지다가 그 방향으로 느려질 뿐인 거지 속도 자체가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그러면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냐? 속도가 순간 제로였다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속도의 부호는 그 물체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4초 때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고 요 경우는 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한다는 거. 눈빛 보면은 알아요 하는 거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한 번 더 확인해줘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새로 아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확인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제 4번, 예제 5번 그래서 구분하자는 얘기였었고 그래프 모양이 약간 또 달라지는 우리 6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네요. 7, 8, 9, 10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제 11번하고 12번 문제는 또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평균 속도를 언급하면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시작하면은 좀 시간이 걸려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보는 걸로 할게요. 앞에서 좀 전형적이지 않은 그래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뭐 이렇다 저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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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석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가속도 값도 또 변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다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보자. 운동을 꼬불꼬불하게 갈 건 아니고 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가속도가 속도는 변하지만 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가속도는 내내 일정하게 그렇게 되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더 있겠다. 자, 요거는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그냥 최초부터 보자. v/s, v0m/s에서 시작을 해서 물체가 쭉 속도가 변하기는 하는데 기울기가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지금 v0에서 t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v라는 속도가 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의 변이는 s는 이만큼이 면적이 나올 텐데 그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자, 평균 속도란 시간분의 변이 해야 되니까 속도의 평균값이니까 시간분의 변이 해야 되니까 요 넓이를 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S를 구해줘서 시간으로 T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항상 맞는 거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일 때의 평균 속도는 또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속도 V0와 최종 속도 V, 나중 속도 값의 산술 평균 더해서 반으로 나눠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시간이 t초 만에 요렇게 됐었어도 시간이 한참 걸려서 결국은 그 속도가 됐다라고 할 이만큼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라고 하더라도 변이 값이 달라지는 만큼 시간이 또 변할 거기 때문에 항상 평균 속도는 그 중간 값이 딱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대한 변이가 t분의 s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평균 속도 v바라고 하면은 s는 v바 t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의 변이라는 면적을 만들면 평균 속도로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꾸준한 속도로 일정하게 갔을 때에도 같은 면적이 만들어져야지 그걸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같도록 할 그 속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요 부분 넓이가 같은 합동이면 되다 보니까 두 삼각형의 대응변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운데 값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자 평균 속도를 2분의 v0 플러스 v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속도가 v0에서 계속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변하다가 그 와중에 등가속도 운동 기간 중에 딱 한 번 그 기간 평균 속도를 실제 속도로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요 중에 요 속도를 이때 가지네. 이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요 삼각형의 요 변에 중점이어야 되니까 요거 합동이어야 되니까 중점이어야 되니까 그러한 평균 속도를 가질 구간 내에 t초 중에 2분의 t초 경과 시 2분의 t초 경과 시에 그 속도를 실제로 가지기도 하겠다. 평균 속도를 등가속도 운동 중에는 그 시간의 절반만큼 지났을 때 실제 속도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우리 다중섬광사진 문제라는 것들을 풀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절반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는
S라는 넓이, 변위에 대해서 요만큼만 이동을 했으니까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그 속도를 가질 때 위치도 가운데인 건 아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여러분 문제로 확인을 합니다. 12쪽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의 평균속도 V 바는 시간분의 S 변이해야 되는데 2분의 V0 플러스 V 하면 되고요. 그런 속도는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중에 맨 밑에 T초 동안의 운동 중 2분의 T만큼 경과한 순간의 순간속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몇 개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제 8번하고 10번만 풀어봅시다. 일단은 15쪽에 예제 8번, 다음 쪽에 예제 10번 두 문제 풀어봅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을 뭐 특별히 이상한 조건 다 필요 없이 깔끔하게 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10m/s로 운동한다. 근데 물체가 느려지는 방식으로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기를 2m/s 제곱을 받는다라고 하자. 물체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지면 점점 느려질 거기 때문에 초당 2씩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의미니까 10m/s였다가 가속도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 하면은 4초 후에 속도는 10에서 시작했는데 속도가 초당 2씩 줄어들기를 4초 동안이라고 해야 되니까 해서 2m/s가 되겠다라고 하는 4초 후의 속도 먼저 구해놓자. 4초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4초 동안에 물체의 변이값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그랬어요. 자, 변이값 물어볼 때 우리 이런 거 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자, 원래 10m/s였는데 물체가 마이너스 2라는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를 마이너스 2라는 걸로 이렇게 직선형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10에 대해서 5초 때 0 될 적당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4초 동안에는 자 4초 보자 1, 2, 3 4초 여기쯤 있겠네 라 그랬을 때 4초 동안의 속도가 2m/s까지 작아져야 되는데 속도가 어쨌든 양수값을 계속 가지니까 방향이 뒤로 바뀐 건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가곤 있었다. 그럴 때 변이 물어봤으니까 요 넓이 지금은 뭐 별 생각 없이 이 넓이 구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변이값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때 요거 10, 요거 2 곱하기 4의 2분의 1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도 괜찮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보자. 뭐냐면 앞에서 10m/s가 2m/s라는 최종 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 속도란 시간분의 변이니까 변이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는 4초 동안의 변이를 보는 거니까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알면 구하기 쉽겠다. 평균 속도 4초 동안 얼마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평균 속도는 처음 나중 속도에 그냥 가운데 값 해도 되니까 10m/s였다가 2m/s로 되면 가운데 값은 6m/s죠.
10 더하기 2의 절반 해도 되고 가운데는 6이다 해서 그냥 24m 그러면 돼요. 정답!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플러스 24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24m만큼이 변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속력이 언젠가 14m/s가 될 때까지의 뭐 속도라든지 변이, 이동거리 이런 것들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물체가 10m/s로 가는데 2m/s 제곱 가속도를 가지면 이건 14m/s까지 빨라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속력이 14가 된다는 거는 이거 봐라. 계속 왼쪽으로 가속도를 가질 때 10m/s가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나서는 왼쪽으로 점점 빨라지겠네.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나서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면서 빨라지겠네. 그러다 보면 14m/s라는 속력은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14m/s, 마이너스 14m/s라는 속도를 가질 때가 오긴 오겠네. 자,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기울기가 2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4,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0로 24만큼 속도가 줄어들어야 될 상황을 보자는 거니까 기울기 2짜리는 총 시간이 12초 동안, 그러니까 5초, 7초 해서 5, 7 더해서 12초 후에 마이너스 14m/s의 속도가 되겠다라고 하자. 자,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림에서 12초 걸린다라는 거를 찾아놨습니다. 그랬을 때 속력이 14m/s가 될 때까지의 변위를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자, 10에서 5초 동안 제로, 5에서 마이너스 14m/s까지 추가로 7초 되는 동안에 이건 처음 위치에서 애초의 방향으로 가던 것, 잠시 멈췄다가 뒤로 간 거리 자체라고 해야 되니까 3번 변위는 요 넓이를 플러스로, 요 넓이를 마이너스 얼마라고 해서 하변산을 해줘야 되고, 변위는 이동거리는 그냥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초등학교 4학년들도 하는 거니까 5학년이 하나, 4학년이 하나, 2분의 1 밑변 높이 하는 거 직각삼각형 쉽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생각하자. 그런 12초 동안에 변위는 얼마냐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평균 속도는 시간에 대한 변위 비율이었기 때문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위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근데 변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속도에다가 12초라는 시간을 곱하자. 평균 속도가 뭔지가 중요한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 그냥 이게 양수든 음수든 양수의 양수든 커졌다 작아지든 작았다 커지든 플러스 10이었다가 마이너스 14라 그러면 처음 속도 플러스 10 나중도 마이너스 14라 그러면은 그냥 요거 합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도 마이너스 2m/s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2m/s 나와요. 그래서 변위 값이 마이너스 24m라고 나와요. 이 넓이 플러스 이 넓이 마이너스에서 구해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24m 나올 겁니다. 뭐냐면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최초 위치 기준 24m만큼 왼쪽 지점에서 14m/s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평균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최초 최종 속도 섞여 있어도
이렇게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라는 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12초 동안 마이너스 14m/s가 될 때 동안에 이동거리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건 평균 속도 가지고 구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간편하게 평균 속도 이용해서 뭐 제곱, 뭐 루트 이런 공식이 안 들어가서 간단하다고 한 거예요. 간단하게 평균 속도에서 시간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변위이고 이동거리, 뭐 이 넓이 자체를 합한 거는 못 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못 구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지 않냐? 맞아요. 삼각형 넓이 진짜로 구해서 더 해야 되는데 요런 거 하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봐봐. 속도가 이렇게 변할 때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10m/s가 0 됐다가 0m/s가 마이너스 14m/s라는 게 된다면 요 구간 5초의 평균 속도는 0, 10이니까 5m/s. 요 구간 0, 마이너스 14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7m/s로 7초 동안 이라고 했으니까 25m랑 원래는 마이너스 49m 해야지 되는데 요거를 플러스 49m라고만 바꿔 쓰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뭐 74m요.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오 하는 거 다 더하면 74m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요것도 평균 속도를 추가적인 활용을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동거리 구할 땐 그렇게 효용이 좋진 않았어요. 뭐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정도만 평균속도 활용법 확인해 봤습니다. 자, 중간에 약간 이해가 안 됐다거나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뒤에 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지금 두 문제를 동시에 풀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동시에 못 풀거나 뭐 동시에 다 잘 풀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제 10번은 그래서 8번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경사면이라고만 했지 최초 속도가 2m/s, 1m/s 제곱으로 현재 느려지는 중이다. 아, 경사면 아래쪽의 가속도가 1m/s 제곱이구나 했을 때 6초 동안의 평균 속도, 이동거리, 변위, 속력이 마이너스 14 속도가 될 그런 게 아니라 10m/s, 즉 속도가 마이너스 10m/s라고 하고 싶은 건데 그때까지 걸릴 시간부터 변위의 이동거리 다 구해봐라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의 쌍둥이 문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8번을 같이 풀어보고 이제 10번은 직접 적용하는 거 연습해봐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요거 이해한 거 바탕으로 예제 10번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로 할게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요거 할 때부터 조금 막혔을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질문하고 또 이제 이어서 적용해 보는 걸로 합시다. 예제 11번 같은 문제가 이게 소위 다중섬광 사진 문제라고 그래요. 아, 이런 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말이에요. 다중섬광 사진이다. 멀티 플래시 해서 찍은 사진이다 라는 건데 뭐냐면 물체를 깜깜한 데서 이렇게 쓱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서 깜깜한데 플래시를 켜야 사진이 찍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잠깐 순간적으로 여러 번 플래시를 켜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들을 한 장의 사진에다가 겹쳐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물체가 여기다가
중간 과정이 동영상이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있을 때 한 번 또 찍혔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중간 생략 어떤 사진 찍고 t초 후에 중간 생략 다시 t초 후에 다시 t초 후에 찍힌 모습들이 17쪽에 나온 것처럼 요렇게 5장의 사진이 찍혔는데 찍어놓고 사진 찍힌 거리를 측정을 했더니 이게 2cm, 4cm, 6, 8cm 나온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센티미터는 0.02m, 0.04m, 0.06m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이 시간 간격을 0.5초로 일정하게 두면서 사진들을 바바바방 찍어 봤대요. 그럴 때 물체 가속도, C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 A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해봐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11번은 같이 풀게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여러분들 각자 또 연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 구하는 게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과정에서 내내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죠.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뭔가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오른쪽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다고 구해지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요령이에요. 요령. 자, 여기에서 A, B, C, D, E 해가지고 구간이 있는데 A하고 B 생략, C까지의 구간, 이런 구간 총 6cm를 봅시다.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데 2, 4 합쳐서 6cm 구간을 보자. 이만큼의 운동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1초 걸렸겠죠. 시간이 1초 걸렸겠죠. 0.5, 0.5 했으니까 그랬을 때 대강 한번 그려보자. 0.5, 0.5, 1초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중에 1초 동안에 대해서 이게 6cm, 0.06m 나올 뭐 이런 그래프가 잘하면 그려지겠다 라고 했을 때 심심하니까 자, 2칸 잡아서 만든 이 구간의 평균 속도 구해볼까요? 평균 속도 얼마니? 평균 속도? 그냥 하면 되죠. 1초에 6cm니까 이거는 그냥 6cm/s 또는 0.06m/s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균 속도예요. 잠깐만. 이렇게 되는 동안의 평균 속도가 변이는 6cm, 시간은 1초, 평균 속도는 6cm/s다 했는데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 구간에서 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뭐라고? 시간분의 변이요. 그거 말고 의미가 뭐라 그랬었죠? 아까? 해당 구간을 이동하면서 시간상 1초 동안에 반만큼 경과했을 때의 순간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초 동안에 다른 데는 아니고 요 구간 1초 동안의 평균 속도 6cm/s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또한 시간이 0.5초 경과했을 때 순간 속도야. 뭐라고? 여기서부터 사실
0.5초 지나면 B를 지나고 다시 0.5초 지나면 0.5, 0.5초마다 사진 찍었으니까 B를 지나는 순간의 순간 속도가 6cm/s였구나 라는 게 나와버린다고. 자, 이거 이해됐으면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뭐 조금 이렇게 다르게도 해도 되지만 좀 엇갈려서 한번 구해볼게요. A, B, C 했는데 B, C, D 구간의 1초 동안의 평균 속도 구하자. 얼마? 4, 6, 10. 1초 동안 10cm 만큼 움직인 평균 속도다. 평균 속도 10cm/s는 B, C, D 구간 1초 중에 시작하고 나서 0.5초 후의 속도다. 아, C에서의 속도가 10cm/s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됐어요. 가속도는 얼마겠냐? 가속도는 순간 속도 6에서 10 될 때까지 4cm/s 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는 동안에 시간이 0.5초 흘렀죠. 사진 자체는 0.5초마다 찍은 거고 요 순간 속도로 갑자기 알아버렸으니까 0.5초 동안 4cm/s 만큼의 가속이 이루어졌어요. 8cm/s 제곱이다.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방법을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자, 오래 풀어봤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다중성광 사진 문제가 나왔을 때 사진을 찍는 시간 간격 0.5초마다 매번 그 구간 간격이 2, 4, 6, 8cm 이런 식으로 변해. 6A처럼 생겼네. 센티미터예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그냥 나와요.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각의 시간을 찍은 시간 간격 t초 일정할 시간 간격 제곱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야 됩니다. 나중엔 뭐 3초 동안 찍어보고 2초 만에 찍어보고 뭐 이런 좀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그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구간 간의 간격이 2, 4, 6, 8 하면서 구간 간 간격 변화가 일정하게 나오게 돼요. 2cm 만큼씩으로. 예를 들면 시간 제곱분의 그 구간 간격의 차이, 일정할 차이 해주면 됩니다. 0.5초마다 찍었죠. 2분의 1초의 제곱분의 구간 간격이 2cm/씩 일정하다. 이 답이에요. 이 가속도예요. 4분의 1분의 2 해서 8. 지금 센티미터만큼씩 변하니까 cm/s 제곱이요. 또는 0.08m/s 제곱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m/s 제곱으로 가속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이 간편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 따로 또 익혀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풀었는데 문제에서 C에서의 속도는 뭐 벌써 구해버렸고요. A에서의 속도 그러는데 아니 등가속도 운동으로 일정 시간 간격 후에 6cm/s가 10cm/s가 되면 이제 다 자동이에요.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었으니까 4만큼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은 요때 순간 속도는 2, 6, 10, 14, 18m/s 될 거다. 뭐 이렇게 순간 속도들을 쭈루룩 일괄되게 한 칸만큼 시간이 찍힐 때마다 4만큼 속도 변했으면은 2, 6, 10, 14, 18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12번을 풀어보면 돼요. 자, 요거 참고해서
참고해서 풀기에도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데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속도 구하라 그랬는데 나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지도 않은 조건을 이런 건 원래 이래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 조건을 확인해 봅니다. A에서 한 칸, 두 칸, 2초 지나서 B를 지날 때까지 15cm만큼이 이동이 됐다면 그 구간 평균 속도는 2분의 15cm/s다. 뭐 일단 이거 알고 있고요. 뭐 중간에 몰라 한 다음에 건너뛰고 C에서 D까지 1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2분의 5m/s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2분의 15cm/s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어떤 증가속도 운동 구간 평균 속도는 2초의 구간 중에 시작해서 1초 후의 순간 속도다. 근데 1초 후에 뭐 하고 있니? 1초, 2초 하면서 사진 찍었다고 했으니까 1초 후에 여기 지나고 있죠. 즉 여기서의 속도가 순간 속도로서 2분의 7.5 cm/s다 라는 걸 알려준 거나 다름없고, 요 구간에서도 이거는 1초 중에 절반, 요 구간 시작한 후 0.5초 후의 속도인데 0.5초 지난 순간의 순간 속도긴 한데 사진이 안 찍혔네. 안 찍혔으면 어떠냐? 그때 순간 속도라고 하는데 순간 속도가 2.5cm/s다 라고 하자. 일단 실제 그런 속도를 가질 때 위치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잠깐만, 이런 속도를 가졌을 때로부터 이런 속도를 가질 언젠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시간이 요 사진 찍히고 1초 후에 이 다음에 0.5초 후에니까 2.5초 후의 속도이기도 하다. 2분의 15가 2분의 5로 2분의 10cm/s만큼 5cm/s만큼 속도가 변화하는 데에 2.5초, 2분의 5초 걸렸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그만큼의 속도 변화, 감소, cm/s 헷갈리니까 먼저 써놓고를 하는데 2분의 5초 걸린다라고 해야 되니까 가속도는 여기 번분수 그냥 해가지고 느려진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2 cm/s 제곱, 센티미터는 그냥 제곱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0.02 미터니까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와 같이 0.01인가? 어디서 잘못했니? 평균 속도가 1초 동안이죠. 그래서 5cm/s 그죠? 이거 엉망진창이네. 미안. 그래서 2분의 15가 2분의 10으로 2분의 5만큼 변하는데 2.5초 걸렸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만큼 변하는데 싹 고쳐야 되는데 2.5 cm/s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데에 2.5초 걸린 거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1 cm/s 제곱 또는 마이너스 0.01 m/s 제곱이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B에서의 속도도 이제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B에서의 속도라는 거는 이때 순간 속도 7.5 cm/s에서 이러한 마이너스 1 cm/s 제곱으로 1초 동안 해서 6.5 cm/s 또는 0.065 m/s라고 하는 게 B에서의 순간 속도 되는데, 여러분 A에서 D까지 거리 어떻게 구했어요? A에서 D까지의 전체 거리, A에서
D까지. 전체 거리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그러면 이때 속도, 저때 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봐봐잉. A에서 D까지 등가속도 운동하죠? 어떻게 해? 시작. 1, 2, 3, 4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를 지나서 1, 2초 A 지나고 2초 후에는 B를 지나고 있어요. B에서의 속도가 뭐겠어요? 전체 평균 속도가 돼버리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전체 평균 속도를 2번에서 시켜서 구한 거야. 0.065m/s라는 게 이게 전체 평균 속도니까 전체 거리는 곱하기 4만 하면 되겠네. 4초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0.26 미터 또는 26cm 똑같이 나옵니다.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하필이면 사진상 전체 구간에 2초 전체 시간의 절반 지났을 때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그 조건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줄도 이거구나 라고 이제 떠올랐으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약간 돌아가는 방식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뭐 그런 풀이를 따라갔을 겁니다. 자, 요게 다중성광 사진에서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등가속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나옵니다. 18쪽부터 쭉 연습 문제가 25쪽까지 등가속도 운동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프 보는 거, 뭐 시계 넣는 거, 등가속도 운동 뭐 확인하는 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숙제로 25쪽에 24번까지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수업 시간에 다 풀지 않은 예제들도 확인해보고 혹시 풀다가 난 이거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하는 친구들은 알려준 방식 이용해서 이런저런 방식 이용해서 중간에 질문해도 괜찮고요. 요거 풀어오는 걸로 다음 시간에는 요거 기반으로 해서 수업 시작할 때 복습 여러분들 문제 확인 그런 거 문제풀이도 해보고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시간 아침부터 물리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고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추가 질문 더 하고 마무리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